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 케미칼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애경 케미칼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애경 케미칼이 이제 2% 조금 넘게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경케미칼은 다소 지수랑 좀 반대로 하락 마감된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특별한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오늘 이제 수급에서는 지난주에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좀 더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주 기사가 나올 때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모아놨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까지 좀 더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부분 이 당시에 들어왔었던 한 10,000원대 부근에서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물량들은 단기적으로 대부분 좀 차익 실현 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여기서 이제 매수로 다시 잡아 들어올지 아니면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도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할지 아니면 기존에 모아놨던 물량들을 더 팔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00원대 초반부터 꾸준히 매수에 들어왔었는데 그 물량들을 크게 뭐 팔거나 매도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기금들의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이어지는지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 차트를 보면 사실 좀 위로는 60일선의 저항에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로는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구간. 위로는 60일선에 막히고 아래로는 5일선의 지지를 받는 그런 가운데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애경케미칼이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는 하드카본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안고 주가나 이런 것들이 그냥 꾸준히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11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11월 초에 만드는지 또는 11월 중순에 양산하는지 말에 양산하는지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이라고만 했지 뭐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한 번 정도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추가적인 반등은 더 나온다라고 보는데 반등의 형태가 곧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좀 눌렀다가 이런 쌍바닥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2번의 형태로 간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내려온다면 저는 뭐 10,000원대 밑으로는 역시나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떤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부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측이 저희 이제 공부방인데 공부방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 또는 좋은 타점 오는 종목들 신호 나오는 종목들은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0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엔캠이라는 종목인데 10월 14일이 딱 이날입니다. 이날 75,300원에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쉬고 상승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하루에는 뭐 8%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도 뭐 8% 넘는 상승 파동이 연이어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3단계 신호 나오는 종목들 뽑아서 저희가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나인테크라는 종목도 지난 이제 9월 15일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조정을 딛고 최근에 이제 4,100원까지 올라오면서 17% 넘는 이제 상승 파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기준가 3,450원 그리고 이제 관련 어디에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들 쭉 적어드렸고 중요한 건 이제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 시점에 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조정을 딛고 최근에는 이제 4,1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지난 이제 8월 29일에 올려드렸던 한국선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날 저희가 공부방에 3단계 신호 떴다라고 해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후에 이제 5,500원
3,050원까지 상승하면서 40% 넘는 상승 파동이 단기간에 만들어졌었는데, 이렇게 신호 나오는 종목들, 좋은 타점이 오는 종목들은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나오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케미칼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5일선이 살아있고 위론 60일선의 저항을 받는 좀 끼어있는 구간인데, 이번 주에 바로 올라갈지 한번 눌렀다 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의 흐름들을 보면 확실히 방향은 돌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은 20주선에서 돌림이 나오거나 20주선에서 반등이 안 나온 종목은 60주선에서 돌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애견케미칼은 20주선에서 돌림이 나오지 않았죠. 그 반등이 60주선 부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고, 다만 반등 폭이 지난주에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거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반등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요게 바로 나올지 아니면 한번 눌렀다 나올지 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찍는 종목 중에 세아 메카닉스라는 그런 이제 종목도 있는데, 역시나 이제 주가도 급등했다가 20주선에서 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안 나온 종목은 60주선에서 돌림이 나온다라고 똑같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20주선에서 돌림이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60주선에서 한 번에 돌림이 나왔고, 이때 당시에 나온 반등이 한 주에 30% 정도, 최고 31%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한 요 정도는 나와줘야 이 조정에 대한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 충분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애견케미칼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의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케미칼도 어찌 보면 2차전지, 하드카본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2차전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2차전지가 주식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도 AI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가 가파르게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ESS 분야, 이 분야가 AI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ESS 분야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탈중국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서 ESS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 투자 확대로 전력 인프라로서 ESS의 중요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ESS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ESS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나왔었던 또 기사인데, K배터리 미래 나트륨 배터리에 달렸다, 전세계 탈중국 러시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에서 보면 나트륨 배터리가 2035년 ESS 점유율의 50%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LFP보다 24% 정도 저렴하고, 그리고 추위에 강하고 화재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LFP나 NCM에 비해서 훨씬 더 화재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가 ESS 시장 점유율의 50%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영균 에너지 11 대표죠. 현재 국내에서 나트륨 배터리 셀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이 하영균 에너지 11 대표가 2035년에는 나트륨 배터리가 LFP를 상당 부분 대체해서 ES 시장의 점유율을 50%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유는 가격도 싸고 화재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추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능 저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ES 시장에서 이 나트륨 배터리의 어떠한 그 점유율이 장기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는 CM이나 LFP 배터리가 주축이 돼서 ESS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ES 분야에서
나트륨 배터리가 NCM과 LFP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ES 분야에서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주는 시점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주가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나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SS를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나트륨 배터리가 향후에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가 확대된다면 이런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상승하는 시기도 찾아올 수가 있겠죠.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어떤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또는 시장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향후에 ES 시장에서 나트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최근 7거래일 연속 양봉을 좀 만들었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좀 출현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은 받았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 없는 하락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이 훼손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5일선 위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딛고 내일 다시 주가가 올라서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5일선이 깨지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죠. 내려온다면 역시나 이제 10,000원대 부근에서는 요 밑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고 누르면서 이런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어떻게 보면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냥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쭉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11,500원 부근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폭을 확장한다면 이 12,000원대가 조금 어떤 저항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전에 올라갈 때도 여러모로 지지와 저항이 많이 일어났었던 부분이고, 내려올 때 지지를 받다가 무너지고 나서 저항을 받고 또 내려오고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12,000원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어떤 저항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전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터졌던 1,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지만 아무래도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수반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이 전고점 돌파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1,300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는 가는데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가다가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수반되는지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좋은 타점이 오는 종목들 신호 나올 때마다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 공부방인데,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실시간 뉴스나 이슈도 공유해드리고 신호 나오는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검색식 포착 종목부터 시작해서 이슈나 뉴스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